예, 반갑습니다. 교환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정리해드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 이벤트가 좀 몰려있던 주간인데 9월달 들어서 이제 큰 고비를 일단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 20날이죠. 뭐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뭐 금리는 일단 동결적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날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그런 그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파월 그 매파적인 발언은 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인위적인 좀 발언은 나올 수 있는데 뭐 시장이 지난주에 큰 이벤트를 일단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물가 안도감 때문에 그 주 후반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국이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이 나와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호재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유가하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까지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가 좀 고비예요. 그 중기 저항세에 걸려 있어 가지고,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예측하고 만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 외인들의 선물 연끌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예, 지수를 일단 2% 넘게 급등을 유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아직 그냥 중립적인 입장인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중기 저항 주간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뭐 막말로 이제 추가적인 뭐 하락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더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든 그런 구조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인데 결국은 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좀 추가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뉴욕 시장이 다우 나스닥 일단 하락 마감하면서 주간 기준 했을 때는 다우는 강보합 정도, 나스닥은 소폭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요거는 전형적으로 주말에 미국이 3조 4천억 달러 옵션 거래에 있었기 때문에 만기 영향에 의한 주가 하락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그 오랜만에 거의 한 2개월 만에 국내 시장 선물 연끌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위쪽으로 일단 다시 한번 상방적으로 좀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것은 주말에 이제 반도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마감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일단 하락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직전 저점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약보합선을 일단 마감했기 때문에 그 121선을 뭐 주중에 다시 한번 훼손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월, 화, 뭐 주 초반에라도 일단 바로 또 반도체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그 대만의 그 TSMC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장비 납품을 좀 연기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장비 대표 업체인 램 리서치가 5% 급락이 났거든요. 그러면 직전 저점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 뭐 만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일단 밀었기 때문에 주 초 중반까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하락 안정화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반기까지 보게 되면은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예상 경로를 보시면요. 예, 올 하반기,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계속 우하향으로 지금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8월달 7,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하반기 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우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번 주 20날이죠. 수요일 날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9월 달에 연준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 쪽이 상당히 우세하거든요. 나아가서 11월도 지금 동결 쪽이 상당히 우세하게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점도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뭐 11월까지 지금 동결 쪽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8월 달 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8월달 고점은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9월달, 11월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동결 쪽이 상당히 우세하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령 돌파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기술적 돌파지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또 크게 뭐 이쪽으로 뚫고 올라가고 막 그러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최종적인 맥점은 4.4%인데요. 그 라인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좀 반등이 또 다시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주중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 국제 유가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가 이제 저항 맥점, 그러니까 중기 저항 맥점에 진입하는 주간이에요. 주말에 이제 90달러를 살짝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습니다만은 작년에 국제유가가 그 11월 달하고 9월 달이 93달러에서 강하게 여기서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이 93달러 전후가 상당히 강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이제 크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추세에서 상단 저항이 그러니까 위쪽으로 만약 93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작년 그 11월 달까지 조금의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또 상승 기술적 3파 구간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세 중기 저항선이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올 3월달 고점이 105.87입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화되고 국제유가도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 106선까지는 돌파는 힘든 구조다. 유가는 거의 100%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지표, 그러니까 국채 금리, 그다음에 국제유가, 달러 인덱스가 주중에 이제 고점이 나오면서 뭐 크게 안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고점만 확인해 준다 하더라도 뭐 시장은 추가적인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물론 제가 이제 그 주중에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요 세 개 지표가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말에 그 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주말에 일단 다우 나스닥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제가 만기 영향이 좀 크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다우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그 20위까지 기업의 주가 그 상승률을 보시면요. 금요일 날 18개 종목이 다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 딱 두 종목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하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그죠?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유가는 올랐는데 엑슨모빌이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올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융주도 일단 뭐 하락 마감했고 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만기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애플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나스닥은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 우리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 만기 영향이 컸었다. 그래서 만기가 일단 뭐 금요일날 일단 지났기 때문에 미국도 일단 그 전에 데이터를 또 보게 되면 만기가 지나고 나서 예,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상승 마감한 확률이 거의 한 70% 이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에 다우 나스닥이 조금 더 깊게 밀었는데 예상보다 예, 이 부분은 일단 파생 시장 영향 때문에 밀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 주 초반, 중반 이후에는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런 영향을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더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보시면은 만기 끝나고 좀 상당히 좀 안정화됐죠. 그리고 지수하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역발상 지수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8월 저점까지 밀었으니까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그 51선은 돌파 못했거든요. 51선. 예. 51선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 상단은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니까 빅스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시장 그 수급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은 아직 지금 많이 안 꺾였어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그 신용 그 9월 말까지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반대로 이제 지금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많았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거래대금 자체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지금 월등히 많았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코스닥의 로봇 관련주라든지 예, 그다음에 AI 의료 관련주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거래대금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예, 월요일부터 이제 주 후반까지 코스닥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거래소 대비해서 좀 찌글찌글했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의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 2차전지 예, 반등 폭이 좀 미미했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인들 선물 매수와 함께 코스피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 그러니까 반등이 좀 강히 나왔었죠. 네, 그래서 주 후반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코스피가 좀 강했는데 이것도 이제 외인들의 그 선물 매수세 영향도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이틀 동안 지금 연끌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외인들이 조금 이제 선물 매도 내지 아니면 이제 매수를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눌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아침에 한 10 내지 한 15% 일단 하락 출발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 거래소를 먼저 바닥을 탈피시켜 놓고 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잠깐 이제 그쪽 보시면 수급을 먼저 좀 보실까요? 지금 9월 들어서요. 9월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1일부터 외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달 들어서 9월 5일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9월 14일 이틀 매수하고 9월 1일부터 뭐 15일까지 8일 동안은 계속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주간 기준 했을 때는 2주 연속 순매도였다는 얘기죠. 이번 주가 3주째인데 2주 동안 거의 한 6,500억을 때렸으면 이번 주에는 최소한 이제 그러니까 막말로 매수는 안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적이고 3주째는 좀 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외인들의 지난주에는 이제 그 거래소 쪽으로 일단 선물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렸는데 이번 주에는 코스닥 쪽에서 아마 좀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 유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8월 달에 9월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월 초에 여기 60일선이면서 추세 상단 저항에서 여기 얻어맞지 않습니까? 네, 이 트렌드죠. 예, 갔다가 여기서 이제 외바닥은 우리가 기대 안 했었고 제가 들림 쌍바닥 정도 아니면 좀 더 민다 그러면 쌍바닥 정도 예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형적으로 들림 쌍바닥에서 터닝 나왔습니다. 터닝 나오면서
일단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패턴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일단 상방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놨다. 외인들이. 주 초반에 좀 누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18일 날 아니 20날 수요일 날 FOMC 그 회의가 있기 때문에 파월 발언을 의식해서 조금 눌림을 줄 수는 있는데 우선은 강하게 일단 외인들이 돌파시켜 놔서 이후에 눌림 주게 되면 뭐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 여러분들께서 일단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물론 이제 코스닥이니까 또 외인들이 뭐 하루에 뭐 한 1, 2천 원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돌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전 저점이면서 이제 121선을 수요일 날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목요일 날 만기 일에 거래소 이제 코스닥까지 일단 올렸고 금요일 날은 이제 물론 코스닥은 이제 눌림을 줬습니다만은 이후에 코스닥 같은 기술적으로 이제 915포인트 그러니까 21선이 910이고 그다음에 추세 상단이 이제 915 정도 되는데 거래처는 그 라인까지 양봉으로 뭐 기간이 됐던 웨이 됐던 뭐 개인이 됐든 간에요. 일단 돌파시켜 놓는다 그러면 일단은 뭐 121선의 쌍바닥 라인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5포인트를 일단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8월과 9월에 120에서 언저리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우상향 기전을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그 915선을 종가 기준에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장중에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 방송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 915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는 이제 FOMC 마지막 그 요 이벤트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일단 9월달, 11월달은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요.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 전에 막 또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금리 동결 쪽으로는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다른 뭐 액션 취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도적으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뭐 큰 영향을 시장에 안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선물 매수세를 연끌 매수했기 때문에 우선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놔서 수요일날 그러니까 20일까지 약간 좀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조절하면서 많이 눌림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점 매수 관점 이렇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 그다음에 환율, 국제 유가, 중기 저항 구간에 이번 주가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주간인데 주 중반 이후에 지금 환율, 또 국제 유가,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만약 그런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수는 주 후반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저점 매수 그 마인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외인들이 그 선물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장중에는 뭐 4만 개 넘게 들어왔었습니다. 뭐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종가 기준 했을 때는 3만 5천 개 이틀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이틀 동안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물 매수를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형주든지 뭐 중형주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지수를 다이렉트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선물 매수하고 나서 뭐 주 초반에 대형주 중형주 매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한 템포 누를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주 초반까지는 좀 약간 여러분들께서 좀 타이밍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오늘부터라도 외인들이 매수 전환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오늘부터는 외인들이 뭐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 후반은 거래소 강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코스닥이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통신장비, 코스닥, 그다음에 거래소는 철강 쪽이 강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일단 물론 배당 관련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쪽에서 만약에 시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은 이번 주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그 포스코 거래소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강세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에코 쪽은 약세였어요. 금요일까지 일단 하락 마감했는데, 지난주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그 KRX 2차 전지 K 뉴딜 지수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1월 달부터 3주 연속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일단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거래소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코스닥의 에코그룹주들이 무조건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뭐 하락은 좀 제한적이에요. 좀 흘러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난번처럼 뭐 급락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코스닥 2차 전지가 그래야 또 전체 코스닥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번 주가 마지막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흘러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이 아니고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제가 장중에 일단 체크를 하고 장 마감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전략은 일단 9월달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만기 기준 했을 때 일단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후에 일단 거래소 기준 했을 때는 눌림시마다 매수 마인드 유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기 추세 저항선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15포인트 일단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고, 아울러서 오늘부터라도 일단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코스닥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저는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